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vModel 디렉티브를 이용을 해서 양방향 바인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export 디폴트 해서 옵션스 API를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사용할 변수는 input name이라고 해서 홍길동이라는 값을 초입값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 태그로 하고 일단 input name에서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npm run dev 알파벳 5 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방향, 한쪽 방향 바인딩이죠. 즉 여기 이 데이터에서 선언한 그 값이 텍스트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쪽으로 값이 보여지는 거죠. 템플릿으로. 스크립트에서 템플릿으로. 근데 템플릿에서 변경된 내용이 이 스크립트 요 데이터 영역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방향 바인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vModel 디렉티브를 이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용할 변수 값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 값과 이 값이 양방향 바인딩, 즉 사실상 동기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도 홍길동이라고 출력되고 있고 이 안에도 홍길동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값을 이렇게 딱 변경을 하는 순간 이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값을 변경하는 순간 이 값이 요 값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단지 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값을 변경했을 때 이 값이 변한다, 이 값을 변경했을 때 이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텍스트 인터폴레이션으로 값을 찍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에 값이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워버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값을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기 데이터 쪽에서 이렇게 템플릿 쪽으로만 값을 전달을 했는데 vModel 디렉티브를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변경된 값이 이 데이터 쪽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다른 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ree false 이렇게 p 태그 주고요. 이렇게 하고 input 체크박스 여기에다가 바인딩을 하는 거죠. vModel agree 값으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agree 값을 찍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false 값이죠.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는 수가 true로 바뀌죠. true, false가 바뀌는 거죠. 네, 여기다가 vshow를 하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how 그래서 agree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버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약관에 동의해야만 가입 버튼이 나타나게 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딱 적합하겠죠.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종료시켜주고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디폴트는 놔둘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이 안에 이번에는 폼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폼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p 태그하고 품목이 있을 거예요. input 텍스트 박스에서 값을 받을 거고 required 해서 필수 항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연결할 건데 아직은 연결 안 했으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수량은 select 박스로 하겠습니다. select 박스로 할 거고, 요 name id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빼고요. 자, 오핀 옵션 1 1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버튼을 달아야죠. 상품 추가 버튼을 딱 눌러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일단 화면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 알파벳 O 눌러서 엔터 쳐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량을 받아서 상품 추가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인딩 해야 될 대상은 input 이 값과 이 select 박스에 있는 이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return item name에서 초이 값은 null, 그 다음에 item cnt 해서 요거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이제 바인딩을 해줘야 되죠. v 모델 해서 그 값은 item name을 바인딩 해가지고 이쪽 select 박스에서는 v 모델 해서 item cnt를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된 값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될 거고, 여기에서 선택한 값이 바로 item cnt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item name item cnt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O 눌러서 창 띄우고 이렇게 품목 입력을 하면 품목명 나오고 수량도 바꾸면은 이렇게 바꿔지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방향 바인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상품을 추가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로 쌓일 거예요. 그 지난 영상에서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해서 그냥 이렇게 텍스트 그냥 문자열이 증가해서 이렇게 합쳐진 형태였는데,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객체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 정보는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합쳐 나가는 거, MSG에다가 MSG 그 변수에다 합치는 형태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sList라는 일종의 배열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갖다가 일단 디폴트로 하나 담궈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감귤하고 감귤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걸 일종의 장바구니 뭐 변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 상품 추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요게 이제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새로 입력한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끔 하자겠다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하나를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버튼을 딱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온클릭 이벤트를 쓸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폼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액션을 서밋을 이쪽에서 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on 해서 서밋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죠. add item이라는 이름이 딱 적당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 add 아이템을 여기다가 메소드 옵션에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메소드 이렇게 하고 add 아이템으로 만들어주고, 자, add 아이템에서는 일단은 let에서 아이템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아이템에 this.item name 요 값을 접근할 땐 this를 사용한다고 했죠. 해서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cnt 해서 this.item cnt를 여기다 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담으면은 이 아이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왜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this.slist에다가 다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push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값이 담아졌는데 그걸 갖다가 요 s리스트에다 담는 거죠. 담으면은 이 push를 통해서 담으면은 그게 요게 이런 식으로 담기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담겨도 지금 s리스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클릭을 했을 때 오류만 안 나면은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눌러서 값을 예를 들어 이렇게 넣고 상품 추가를 눌러 볼게요. 눌렀는데 여기에 뭔가 비워지고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가 쳐집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이 상품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상품 이 버튼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속성이 서밋입니다. 서밋 액션을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에 액션이 있다면 그 페이지, 없다면 현재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값과 이 값을 담아 가지고 폼 액션이 발생을 해서 페이지 로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add 아이템이 실행될 틈이 없는 거죠. 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폼 액션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자,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수정자를 써서 프리벤트 해서 기본 속성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그 다음에 요 add 아이템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해보면, 자, 여기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콩나물 2개를 삽니다. 상품 추가. 이렇게 액션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그 값을 확인해 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던 값만 지금 나오는 거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List 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sList는 배열 객체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v4 디렉티브를 이용을 해서 루프를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폼 밑에다가 p 태그로 구입할 품목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ul과 li를 써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v4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고요. v4 디렉티브에서 아이템을 꺼내오는데 s리스트에서 꺼내온다. s리스트 여기에 이퀄이 빠져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s리스트에서 값을 꺼내서 아이템에 담는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아이템의 name 그러면 상품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CNT 하면 상품 개수가 담아지겠죠. 그래서 이 S리스트 길이만큼 크기만큼 이 LI가 돌게 됩니다. V4 디렉티브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 나오네요. 뭐가 안 나오는지 일단 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오타는 오류는 이 부분입니다. 아이템 스페링을 잘못 썼네요. 이 부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면 나오네요. 자, 여기서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3개 상품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상품 추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추가가 되고 나면은 여기가 비워줄 필요가 있잖아요. 비워주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죠. 담고 비우면 되니까 this.item name을 널로 만들어주고 this.item.cnt를 초기값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값을 비워주면 되죠. item name item cnt 이렇게 비워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우유라고 입력을 하고 상품 추가를 누르면 추가가 되고 우유 4개 그리고 수량은 1로 초기화됐고 품목은 지워졌죠.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고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추가될 때 여기에 괄호를 넣어주고 이게 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택된 그 상품 그 정보는 이게 지금 요걸 지워야죠. 지워야 되고 요 부분에도 넣어야 되죠. 자, 요렇게 하고 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자, 알파벳 5 눌러서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죠. 품목 우유 개수는 5개 상품 추가 누르면 정상적으로 추가되었고 이쪽 부분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